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오늘 소녀가 의자 2개에 앉으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세요. 표지판이 준비되어 있었고 현관문에 누워서 보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대부분 완벽하길 바랐기 때문에 이제 계단을 올라 마스터 침실로 가는 어려운 부분이 옵니다. 시트를 찢어 킹사이즈 침대에서 매트리스를 찢고 반은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갑니다. 현관문 박복도 그리고 길바로 앞잔디밭집으로 돌아가기 계단으로 올라가기 계단 아래로 친구 던지기 밖으로 가져가기 매트리스 옆에 더미로 던지기 나는 시계를 본다 4시 22분 아이 서둘러야 해요. 5시까지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분해해서 침대를 파트에서 꺼내서 아래에 조립했고 435에 침대가 준비됐어요. 다음은 주방 테이블이에요. 걸어가서 옆으로 돌려서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가벼웠어요. 문 밖으로 가리키며 마당에 있는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거실에 있는 6XA 크기의 러그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아서 마당에 있는 다른 항목 옆에 배치하고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자랑스럽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겨우 4시 55분 아내가 돌아오기까지 10분 남았습니다. 거리 한복판으로 나가서 내 작품을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내의 침대와 식사용 침대 주방 내 아내와 그녀의 애인이 지난 6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친밀감을 가졌던 곳이 어디인지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테이블과 깔개 3군데 표지판은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높이 배치되어 있었고 하나씩 가구 앞에 큰 표지판을 읽었습니다. 항목은 무료입니다. 간음과 서약 파기의 악취를 견딜 수 있다면 이 집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침대 위 이 침대에서 읽은 표지판을 읽어보세요. 제 아내가 반복적으로 결혼 서약을 어기고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 결혼 생활을 파괴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녀의 애인은 일주일에 2번 오늘 오후가 그들의 마지막 데이트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 아내와 그녀의 애인이 종종 이 테이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보통 그녀가 매트 위에서 저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요. 거기에는 각 표지판에 대한 비문이 적힌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가늠한 커플의 17x24 사진을 포함하여 해당 가구에 대한 그들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테이블 뒤에 약간 장착된 5번째 표지판은 내 아내의 애인이 그녀의 상사인 미첼 프라이스의 그레그 앨런이고 앨런은 정말 결혼했고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 모든 것을 모를 것 같지만 곧 시간이 지나면 그녀는 집에 올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보기 위해 이미 모였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멈춰 있고 여러 사람이 휴대전화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보러 오라고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외설을 조장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나는 무심코 군중에게 손을 흔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오후 5시 5분에 내 뒤에서 문이 닫혔다. 나는 아내의 차가 블록 끝에서 모퉁이를 도는 것을 보았고 우리 집 밖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잔디밭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서로 이야기하고 웃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속도를 줄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공유하고 그 앞에 서서 가구와 간판을 바라보며 우리 앞마당을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그녀와 그녀의 상사 그레그 앨런이 내 차 창문에 있는 그녀의 차창을 통해서도 큰 사진을 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40에서 50명이 서서 멍하니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 안 돼. 마침내 그녀의 시선은 간판에서 집 앞 창문으로 옮겨갔고 그녀는 나를 보았고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그녀는 상심한 표정을 지었다. 얼굴이 잿빛이고 하얗다. 나는 그녀가 왜 내가 그녀에게 같은 질문을 하는지 묻는 듯 그녀의 뺨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녀를 몇 초 동안 지켜보더니 돌아서서 내 뒤로 커튼을 젖혔다. 내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한다. 셰리와 저는 결국 이 비극적인 장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잭 마이어입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셰리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공통 친구가 우리가 만나자고 제안했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매료되었습니다. 셰리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고전적인 감각이지만 그녀는 정말 귀엽고 아름다웠습니다. 키 5피트 2인치, 아름다운 파란 눈과 어깨 길이의 금발머리. 그녀의 몸은 작지만 완벽한 비율을 자랑합니다. 그녀의 풍만한 가슴과 야른 허리가 나를 사로잡았지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나는 결심했고 그녀를 이기지 못한다는 생각은 결코 내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셰리와 나는 데이트를 시작했고
몇 주 안에 우리는 만난 지 한 달 만에 커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사랑을 나눴고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는 셰리에 집착했고 그녀의 몸을 충분히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처음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경험은 제한되어 있었고 서로의 몸을 즐겼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깊이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결혼했고 벤 NY에 있는 콘도미니엄으로 첫 번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션은 부동산 허가를 받고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기관 중 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공학학위를 이용해 좋은 의사를 구했습니다. 전자회사와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정착했습니다. 그 후 13년 동안 우리는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함께 놀라운 삶을 살았고 수입이 늘어나면서 꿈에 그리던 집을 구입하고 가족을 확장했습니다. 먼저 현재 8살이 된 셸비가 왔습니다. 2년 후 라이언이 왔고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셰리와 저는 이 두 아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로와 가족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은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선택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작은 신호가 있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완전히 눈이 멀고 침착했습니다. 아내와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의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셸비가 학교에서 아프다 목요일 정오 직전에 학교 간호사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셸비가 독감과 같은 질병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직원회의 도중에 학교 간호사에게 아내에게 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간호사는 그녀가 사무실에서 셔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집에 전화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아서 그녀는 휴대전화에 메시지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음성 메일 글에서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내 딸을 데리러 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나에게 전화했습니다. 나는 직원에게 사과하고 가능한 한 빨리 셸비의 학교로 차를 몰고 가서 셸비의 학교에서 그녀를 데리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고 문 안의 차 옆에 내가 모르는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순간 목에 덩어리가 생기고 배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내, 내가 인생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는 바람을 피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지만 왜 차고에 이상한 차가 있었나요? 뭔가 매우 잘못된 일이 있어서 알아내야 했고 딸이 그 사실을 알게 놔둘 수 없었습니다. 셸비. 그런데 내가 왜 자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은 알겠는데 집에 해충 구제업자가 집에 늪지에 살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스프레이로 인해 널 더 아프게 할 거야. 내가 내 딸에게 한 첫 번째 거짓말은 셸비에게 거짓말을 했어. 먼저 확인하고 나서 데리러 올게. 셸비는 조금 더 징징거렸지만 뒷좌석에 누워 나를 기다렸다. 나는 아내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최대한 조용히 부엌 문을 열었다.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하고 있었는데 모퉁이를 돌자 부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소파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길 바라며 부엌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지만 거기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소리는 위에서 들려왔고 내 마음은 가라앉았다. 위층에 있는 유일한 방은 침실뿐이었고 내 무릎은 약했지만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억지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아야만 걸어왔다. 계단 조용히 내 발소리를 부드럽게 해주는 카페2 첫 번째 침실은 내 딸의 것 문이 열려있고 안을 들여다보니 방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대가 두 번째 문이 내 아들의 방으로 연결되었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나는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안방 복도 끝에서 다시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목이 막힌 채 살금살금 문가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다가 이내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내 아내, 그는 나를 당신처럼 느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나를 매우 사랑하고 매우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가 나를 사랑할 때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내 안에 나를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얼어붙었고 사랑하는 아내는 내가 그녀에게 사랑을 나누는 방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직접 봐야 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나를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그녀와의 관계에 대한 시각적 증거. 나는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천천히 문을 1인치 열었고 내가 본 것은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 느꼈던 모든 사랑을 죽였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가 그녀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상사 그레그 앨런 내 첫 번째 본능은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때려 눕히는 것이었지만 그가 내 아내를 강간하지 않았고 그녀가 기꺼이 그리고 열성적으로 어떻게든 그에게 자신을 바친 후에 결국 내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가 차고 문을 낮추고 진입로에서 엔진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로 가나요? 기분이 안 좋아요. 자러 가고 싶어요. 셀비를 알아요. 하지만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당신보다 더 아프게 만들 거예요. 집에 들어간 지 몇 분밖에 안 됐고 몸이 안 좋아서 사실을 말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고 악취가 사라질 때까지 몇 시간 동안 할머니 댁에 데려다 줄게. 집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였어. 엄마 집에 가서 마음이 완전히 미쳐버렸기 때문에 내 결혼 생활은 구원의 희망도 없이 끝났습니다. 몇 분 전에 그녀와 그녀의 애인이 내 침대에서 하고 있을 때 본 여자와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뭐야, 나 주먹으로 운전대를 3개 쳤는데 눈물이 뺨에 흘러내렸어. 아빠, 무슨 일이야? 괜찮아 셀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할머니가 내가 데려오겠다고 해서 셀비를 떠났어. 몇 시간 후에 일어나서 나는 내가 목격한 것에 대해 엄마에게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고 단지 직장에서 집에 올 때까지 셀비를 지켜보라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바람을 피우는 커플을 만나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결정했습니다. 나는 복수가 필요했고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아내와 그녀의 상사를 파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일했던 전자회사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여러 부서가 있었습니다. 비서에게 요청했습니다. 남은 하루 동안 방해받지 않을 것을 확신한 후 나는 전화를 들고 보안 부서의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단 테일러다는 뛰어난 엔지니어였으며 대학 시절부터 좋은 친구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즉시 그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고 그는 30분 후에 나한테 올 거라고 했어. 전화하고 20분 뒤에 왔어. 무슨 일이야? 잭이 댄에게 와서 문을 닫아와. 방금 마지막 친구를 잃은 것 같군요. 그런 것 같아요. 잭이 무슨 일인지 도움이 필요해요. 방금 내 아내와 그녀의 상사가 내 집 침대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젠장, 농담이군요. 학교에서 딸을 데리러 가야 했는데 집에 오니 내 차에 이상한 차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고에 몰래 들어가서 침실 침대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지만 사실이에요. 젠장, 잭 당신이 충돌했을 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원하지 않았지만 제 딸이 아파서 그녀가 그것을 볼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함께 본 후 그녀가 차에서 나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떠나서 셀비를 엄마 댁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완전히는 모르겠지만 증거가 필요하다는 건 압니다. 다음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오디오와 비디오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오시면 보안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나요? 집 안방 몇 군데에 숨길 수 있는 작은 것이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이 잭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번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일이 통제불능이 된 일회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단 그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이 일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항상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집으로 가는 건 확실하지만 호텔에서는 둘 다 감당할 수 없는 종이 흔적을 남기고 낮에는 그의 아내가 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는 그냥 내 집일 뿐이야. 우리는 몇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분 후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단은 내 노트북이나 가정용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무선 소형 카메라와 마이크의 새로운 베타 라인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제가 그녀의 자동차 좌석 아래에 놓아 녹음할 수 있는 작은 음성 녹음기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운전 중에 그녀가 나누는 대화는 그녀의 대화 내용만 녹음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는 그에게 감사하고 다음날 그의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오는 것이 제가 이제까지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내를 마주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있을지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셔가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머니를 위해 셀비를 데리러 왔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셰리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셀비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미친 듯이 어디 있었는지 왜 나에게 전화해서 셀비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자동 응답기로 학교 간호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셰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어떤 이유로 연락이 불가능했는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당신이 거기에 없다는 말을 듣고 집 전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심지어 휴대전화에 전화했지만 음성 메일로 전달되었습니다. 맙소사 집에서 보여줄 때 실수로 껐나 봐요. 하루 종일 혼자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네, 확실히 너무 바빠서 딸 걱정할 시간이 없었어요. 셰리가 셀비를 안아주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말해주고 도움을 받았어요. 그녀를 침대에 눕힌 내 아내는 사기꾼일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정말로 그녀의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곧 바뀔 그녀의 행복에 장애물이 되는 것처럼 보였고 곧 셰리는 그녀의 딸을 침대에 눕히고 부엌으로 돌아와서 수프를 만들고 우리 모두를 위한 저녁 준비를 끝마쳐 나도 몸이 안 좋아 전염될까봐 오늘 밤은 손님방에서 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 셰리는 내 이마를 만졌어. 너 땀에 젖어 보이는 것 같고 창백해 보이는 것 같아. 그래, 내 생각엔 창백하고 땀에 젖은 아내가 침대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먼저 안방으로 갔습니다. 정말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다음날 업무를 위해 면도용품 칫솔과 옷이 필요해서 강제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친밀한 냄새는 사라지고 침대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트를 갈아야 했을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보니 정말 죽었습니다. 내 안에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 사람들의 머리에 지옥의 불을 끌 수 있을 때까지 침착해야 했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짐을 챙겨 손님용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속옷을 벗고 침대에 올라갔고 몸이 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성취해야 할 임무가 있었고 몇 시간 동안 누워있는 동안 감정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잠이 나를 피해 아내가 아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재우고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자는 척 손바닥으로 내 이마를 만지고는 등 뒤로 문을 닫고 방을 나갔다. 셰리는 늘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가서 나는 일찍 일어나서 그녀가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 평생에 충실한 정직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멋진 결혼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극적인 실수를 했는지는 사무실에 누가 도착하기 전에 일을 시작해서 커피를 마시고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신용카드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동당좌 예금계좌와 저축계좌의 절반을 내 이름으로만 다른 은행으로 이체해야 했습니다. 401K의 유언장 생명보험과 수혜자를 변경해야 했으며 셔를 제거하고 셀비와 라이언만 명명해야 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13년을 해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았고 마음속으로는 더 어렵고 깊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셰리가 나를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좋은 이혼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이혼 상태가 아니므로 가늠은 재정적 해결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SH 셰리는 내가 그녀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그녀는 좋은 엄마였고 나는 그녀를 아이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공동 양육권을 원하여 그들 삶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사랑 생활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내 아내가 그녀의 연인에게 그가 모든 면에서 나보다 얼마나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얼마나 굴욕적인 일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면 나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나중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마침내 나를 따라잡았을 때 내가 목록을 완성하면 그것은 나를 파괴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나는 단의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그는 거기 있었고 정오까지는 그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그는 나와 함께 와서 내가 설정하는 것을 도와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했지만 전화기가 울렸을 때 책상에 있는 서류 몇 장을 치우느라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벨이 3번 울리고 나서야 그 사람이 셰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 대답했지만 결코 나를 따뜻하게 해주었지만 이번의 따뜻함은 단순히 불타는 분노의 전조였습니다. 안녕 자기야. 그녀가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을 것 같아. 배가 조금 아프다. 오늘 아침에 떠난 당신이 걱정됩니다. 확인하기 전에 챙겨야 할 게 많고 시간이 없어서 일찍 왔어. 제발 잭 잘 지내?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알잖아. 셀비와 라이언은 내 평생의 전부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 아주 이상하다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녀에게 난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 오늘 밤에는 내가 너무 멍청하고 눈이 멀어서 내가 그녀의 훅라인과 싱커를 삼켰지만 더 이상 그녀가 그녀 덕분에 모든 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당신이 생각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다려야지. 내 기분이 어떨지 두고 볼게. 넌 정말 기분이 나빴을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얻는데 관심이 없는 거겠지. 물론 지금 당장은 문제가 많을 뿐이야. 오늘 밤에 보자. 집에 갈게. 6시까지. 자기야,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나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어. 이게 내가 꼭 듣고 싶었던 말이야. 단에게 전화했는데 그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 우리 둘이 설정 작업을 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맞춰졌어. 그리고 3시 30분까지 테스트했습니다. 단은 내 집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카메라와 마이크가 캡처한 모든 것을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한 보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거실, 부엌, 게스트 침실과 물론 이 방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마스터 침실을 오디션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거의 모든 일을 촬영하는 카메라 4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부부가 함께 샤워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대비해 마스터 욕실에도 카메라와 마이크도 설치했습니다. 모든 카메라는 자동으로 동작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픈 일상을 다시 시작하도록 스스로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순종적으로 아내를 따라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친밀한 후에 껴안지도 않고 친밀하게 옆으로 돌아서 자는 척했습니다. 사랑을 나눈 뒤 늘 안아주니 신나는 듯 그녀는 내 등에 몸을 기댄 채 나를 껴안으며 제기라고 말했다.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미안. 안 돼. 쉐리. 난 그녀에게 너희 모두는 항상 나를 만족시킨다고 말했어. 나는 가끔 내가 남자인지 궁금할 뿐이야. 너에겐 충분해. 잭. 너는 항상 내 남자였다는 걸 안다고 왜 말하니? 너만 있는 한 너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 인생은 끝날 거야. 나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나의 이상적인 연인. 언제나 그랬고 언제나 그래왔어. 그럴 거예요. 하지만 가끔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잭. 무슨 일이에요? 쉐리. 난 그냥 피곤해서 눈을 감고 나중에 잠을 자려고 했어요. 쉐리가 조용히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가 안타깝지는 않았지만 궁금했어요. 그녀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부끄러워서 울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녀에게 다시 한번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느꼈는지. 나는 그녀보다 먼저 일어나서 그녀의 차 좌석 아래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기회를 잡았고 비디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장비의 오디오를 통해 밤에 우리가 한 모든 일이 침실의 어두운 조명 조건에서도 명확하게 포착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쉐리가 일어섰을 때 그녀는 내가 어젯밤에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말을 한 다음 키스를 했다고 말하면서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뺨을 맞고 기분이 조이로 바뀌었다. 그날 상사와의 계획 때문인 것 같다. 나는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따르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에게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날 집 몇 채를 보여주었고 그녀가 큰 세일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방과 후에 셸비와 라이언을 데리러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뺨에 키스하고 차고 문으로 향했지만 셔는 잭에게 당신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해요. 자기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아침 당신이 나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을 듣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미안 쉐리. 난 이미 당신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내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있어요. 알았어요. 이번에는 용서하지만 여자는 남자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습니다. 예. 다른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여자에게 말하겠습니다. 셔가 나에게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쁜지에 대해 알려준 정보를 보고 사랑에 빠질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소녀는 그녀가 아마도 인생의 진정한 사랑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기를 바랍니다. 게임하는데 지쳤습니다. 예, 이 모든 재난이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실제로 아침에는 사무실에서 몇 가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마침내 정오가 되어서야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비서에게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움직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밴을 확인하고 집 건너편에 주차하여 오후 1시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셔의 차가 집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셔의 차가 차고 문을 열고 그녀에게 주차했습니다. 그녀가 차에서 내려 차고 문도 열지 않은 채 집으로 들어갔을 때 늘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녀가 다시 차를 몰고 가거나 10분 후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 날 보았던 바로 그 차가 그가 내 아내의 침대에 자리를 잡았을 때 내 피해를 데리고 차고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고 차고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만날 용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내 집 내 침대에서 그들은 둘 다 결코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거나 둘 다 자신들이 잡히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곧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잡혔고 두 사람 모두 곧 관심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13년 동안 그들의 더러운 사건에 대해 필요한 모든 시각적 증거를 확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저처럼 결코 바람을 피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결코 그녀를 속이지 않을 것이고 첫 번째 의심은 그가 연인으로서 정말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아내에게 정확히 두 사람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가 이해했어야 했다면 왜 그녀가 자발적으로 그의 결혼 생활에서 우리 결혼 생활을 파괴할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하고 있었는데 너무 필사적으로 집에 들어가서 직접 만나고 싶었는데 어떡하지 ACT에서 잡았을 텐데 도대체 나도 모르게 벌써 한 번 했어 똥을 때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까? 그녀의 연인과 감옥에 가는 것은 솔직히 그들 중 누구도 그럴 가치가 없었습니다. 나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 공포가 내 아이들과 그의 아이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였습니다. 그가 2시 30분까지 나를 파괴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를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고 문이 열렸고 그녀의 애인이 차를 뒤집어 15분 후에 차를 몰고 갔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제 아내도 똑같이 그녀 뒤에 있는 차고 문을 닫았습니다. 카메라 영상을 모두 확인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증거는 10분 후에 내 하드드라이브에 안전하게 저장되었습니다. 충분히 본 것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때를 완전히 반복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먹은 곳에서 그들이 웃기 시작한 것은 지옥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일을 몇 번이나 했었는지 그가 그녀와 여러 번 잤던 바로 그 장소에서 내가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후 그들은 우리 침실로 이사했지만 그녀의 애인이 내 딸 집에서 그렇게 하자고 제안하기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풍경을 바꾸기 위한 방이었는데 아내가 그에게 말했을 때 기분이 이상해서 남편 얼굴에 문지르도록 허락할 만큼 나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녀는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 방은 항상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지만 침실에서는 옷을 벗고 40분 동안 보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아내는 상사에게 그가 인생 최고의 연인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마지막 행동으로 그들은 그가 옷을 입는 동안 거실에 있는 벽난로 깔개로 옮겼고 떠나기 전에 그녀는 빨리 샤워를 하고 떠났습니다. 나는 그녀가 시트를 갈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3시 30분에 아이들을 집에 데려왔을 때 그렇게 하세요. 제가 필요한 증거가 내 하드드라이브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 6시 이전에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방을 청소하고 환기시킬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결혼 침대에 아직 남아있는 어지러움을 확인하지도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충분히 보았습니다. 비록 아내에 대한 마음이 굳어졌지만 마음의 공허함을 느꼈고 고통은 곧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그들의 거짓말하는 머리에 무엇을 풀어놓을지 알면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일하러 돌아가서 단에게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나처럼 말했다. 그는 셔처럼 사랑이 많은 아내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로에 대한 우리의 신성한 서약을 깨뜨렸지만 나에게 가능한 한 많은 굴욕을 안겨주려고 애쓰면서 그가 더 나은 연인이고 더 큰 남자이며 내가 언급할 때마다 그녀를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결혼 13년 동안 그녀는 이 모든 생각을 생각하는 것조차 너무 역겹다고 화를 내며 제 영혼을 고통과 절망의 깊은 심연에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둘 다 좋은 이혼 변호사를 찾아야 했고 다른 회사가 사용했던 법률 회사에 연락하여 누군가를 제안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아는 기업 변호사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나에게 3가지 이혼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변호사들은 남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은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새로운 고객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두 번째 변호사는 다음 날 오후 3시에 나를 위해 시간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나는 신용카드 취소 수혜자를 변경하고 돈을 옮기는 일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셰리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란색 선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고 잠시 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그녀는 웃으며 너무 행복해 보였고 평소에 오후인 줄 알았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안녕 내 남자는 잘 지내요. 당신도 나처럼 좋은 하루를 보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이것이 내 눈썹을 찌푸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내 하루는 재미있었습니다.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완벽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판매를 했다고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한 집이 있는데 목요일에 또 한 집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집 몇 채를 더 보여드리면 운이 좋았나 봐요. 별열애 없이 그녀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어요. 흥미롭거나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서요. 그녀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군요. 아니, 자기야. 정규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잖아요. 시트가 갈아졌고 방에 환기가 잘 되어 있는 걸 봤어요. 샤워 바닥에 물이 있었고 내가 부엌 후로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 그것에 대해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샤워를 했나요? 그녀는 말 그대로 내 말에 펄쩍 뛰며 죄책감을 느끼는 표정으로 나에게 돌아섰습니다. 물론 바보는 아니죠. 그녀는 나를 향해 돌아서지도 않고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카운터를 바라보고 있었고 계속해서 샐러드에 넣을 상추잎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 걸 떠올린다면 넌 확실히 상상력이 생생하구나. 그래, 그게 너무 상상적인 걸까 아니면 특별한 감각적 인식인 걸까? 가끔 난 내가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웃으려고 했지만 억지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사무실에 있을 거예요. 저녁 식사가 준비되면 알려주세요. 그녀는 약간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조용했고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식당에서 평소 자리에 앉았을 때 셔는 놀란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그녀를 내 집에 앉게 했어. 넌 항상 이 자리에서 밥을 먹잖아. 테이블에서 왜 이제 바꾸지? 변화를 위해 풍경을 바꾸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셰리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앉았을 때 많이 먹지 않았어. 저녁 식사 중에 그녀의 접시에 있는 음식을 다소 재배치했을 뿐인데 아이들은 그들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셰리와 나는 설거지를 돕기 위해 모두 모인 후 때때로 적절한 설명을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일했습니다. 내 프로젝트에서 저는 영상을 살펴보고 사진으로 바꿀 수 있는 적합한 프레임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다운로드하여 앱선 3000에서 큰 인쇄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진에 첨부할 문구를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혼을 시작하려면 재정을 정리하고 다음번에 내 아내와 그녀의 애인이 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내가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셰리는 이미 자고 있거나 적어도 그런 척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내 행동이 그녀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나 말은 내가 이혼이나 부정행위에 대해 내 마음을 바꾸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를 적어도 조금 긴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작은 보너스가 있었습니다. 화요일이었고 그녀는 목요일에 또 다른 판매를 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그녀와 그녀의 연인이 그날 모일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다음날 아침에 그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나는 다시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떠났습니다. 셔가 일어나기 전에 할 일이 많았습니다. 변호사와의 약속은 3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재정적인 문제를 처리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생명보험과 401K를 변경한 HR 부서였습니다. 셰리에서 셀비 및 라이언까지 수혜자 나는 나를 도와준 여성으로부터 몇 가지 이상한 시선을 받았지만 그녀나 다른 누구에게도 내 행동에 대한 설명을 빚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우리의 공동 신용카드를 모두 취소하고 내 이름으로 새 집을 구하고 나면 은행에 가서 공동당좌 예금계좌와 저축계좌에서 내 이름으로 돈의 절반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해야 했습니다. 집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셔가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는 것을 허락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3시에 변호사와 상담할 기회가 있을 때까지 모든 조치를 미루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고 그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경고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셀비와 라이언의 양육권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며 그녀의 불륜에 대한 증거가 있더라도 집과 그 밖의 모든 것의 절반을 아내에게 줄 것이라고 나는 그에게 요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했고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서 거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동의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또한 그에게 고의로 내 결혼 생활을 파기한 것에 대해 그녀의 상사와 공동 소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문서를 준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서류도 금요일 아침까지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셰리에 대한 냉담함 솔직히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고 내 인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어느 쪽이든 마침내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내와 그녀의 애인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한 후 대화를 나누며 고통과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남자 동굴로 물러나서 사용할 애인의 사진을 인쇄하고 캡션을 인쇄하여 방해받지 않고 모든 일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내가 포스터에 사용한 큰 사진 몇 장을 인쇄하여 그레그 앨런의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그녀가 11시 직후에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을 경우를 대비해 그녀에게 제공할 비디오가 많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셔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차로 가서 좌석 아래에서 녹음기를 꺼내서 되감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대화의 한쪽만 들었고 실제 비즈니스 통화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레그에게 한 통이 있었습니다. 안녕 자기 오늘 또 고마워요 나도 우리가 함께한 후에는 항상 당신이 그리워요. 맙소사 일주일 내내 함께 비해본 아마 곧 우리는 필수 부동산 컨벤션을 주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자기 목요일에 만나요. 오후 나도 기다릴 수 없어 안녕 자기야 나는 그녀가 말한 것이 전만큼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얼마나 빨리 그녀가 영원히 그의 독점 재산이 될지 몰랐고 물론 하루 안에 나는 그들의 달콤한 삶을 파괴하여 따뜻한 감정을 주었다. 복수는 강력한 약이었다. 나는 테이프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다음날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을 때 그녀의 고통의 증거를 기록하기를 바랐던 녹음기를 좌석 아래에 다시 두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다. 상심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은 아니었다.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다음날 일어날 모든 일을 예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찍 일어났을 때 셔는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서서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내 인생의 사랑, 내 아이들의 어머니, 평생을 함께할 여자. 마지막으로 그녀와 잤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시는 그녀와 사랑을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포옹하거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미래가 없었습니다. 내가 돌아서 걸어가면서 나는 그녀가 나에게 등을 돌린 대가를 그녀가 알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그녀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샤워를 하고 집을 나와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잠시 직장에 들러 비서에게 내가 하루 종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단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했고 그는 나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빨리 변호사에게 들러 아내와 그레그 앨런이 다음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후 아내에게 전화하여 엄마가 원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러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긴 주말 동안 그걸 갖기 위해서 3시 45분쯤에 집에 들러 옷을 좀 사서 엄마에게 곧장 가져가겠습니다. 아내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고 예쁜 목소리로 토요일에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침대에서 하루를 보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12시 30분까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회를 기다리며 모퉁이에 주차했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내 차는 거의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었지만 내 진입로에 들어오는 차는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차고 문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내 아내와 애인은 말할 것도 없이 예측할 수 있었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오후 12시 50분이다. 나는 셔의 차가 진입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았고 5분 후에 그레그 앨런의 차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모퉁이에 앉아 그들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내와 그녀의 상사가 결혼 침대에 그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고통을 느꼈어야 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함께했던 모든 일들을 상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차분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거의 줄거리가 없는 값싼 영화의 추억과 같았지만 3시 10분에 놀라운 결말이 있었다. 나는 앨런의 차가 차에서 나가는 것을 보았다. 10분 후 셰리는 그들이 떠나자마자 그를 따라갔습니다. 나는 차고로 차를 몰고 문을 닫았고 할 일이 있어서 끝낼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무실로 가서 오후 세션의 녹음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상이 내 하드드라이브에 안전하게 다운로드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포르노 사진 표지판을 모두 들고 계단에 배치했습니다. 현관문 옆에서 셸비와 라이언을 위해 칫솔과 옷을 챙겨서 차에 실었습니다. 유일하게 후회되는 점은 내가 무엇보다 사랑했던 두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줄 것인지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더 이상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곧 느끼게 될 고통을 내가 그들에게 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장사하고 내 가족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거야. 3시 15분에 학교에 차를 몰고 가서 마지막 종이 울릴 때 그들을 데리러 가서 주말에 할머니와 함께 보낼 거라고 말했고 할머니가 항상 그들을 몹시 버릇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45분 후에 그들은 기뻐해서 그것들을 떨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계획을 실행에 옮겼고 이것은 우리가 침대, 테이블, 깔개를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고 이웃들이 보고 있는 모든 징후가 있고 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배우기 위해 겁에 질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저녁 셰리에게서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셰리가 떠난 지 1시간 후에 경찰이 저를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저를 동정했지만 표지판과 사진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저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화와 음란함 나는 그것을 벗었고 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내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녀의 얼굴 표정을 통해 나는 그녀의 삶이 지옥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금요일 아침에 세계적 수준의 숙취로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하다고 느꼈다. 그래 나는 슬프고 외로웠지만 정오쯤에 불성실한 아내와 그녀의 바보 같은 애인에게 복수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분노와 증오를 묻어둘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카페 후 주방 테이블과 침대가 없어졌고 남은 건 매트리스와 더러운 시트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끌고 가거나 태워버릴 거예요. 나머지 아침 시간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줄 알았는데 오후 3시가 되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레그 애덤즈의 아내가 그날 아침 편지와 사진을 받았다고 확신했고 제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셔와 그레그 애덤즈 및 그의 동료 모두 직장에서 복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복무를 받을 때 그곳에 있었다고 말했고 셰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는 동안 그레그 애덤즈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 그의 파트너는 15분 동안 닫힌 문 뒤에 숨어있다가 셔에게 마지막 수표를 건네주고 그녀에게 그녀가 서비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으며 그레그가 판매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을 때 파트너십 지분에 대한 수표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회사 헌장의 도덕성과 직원과의 친밀한 형제애를 다루는 부분을 그에게 인용했습니다. 그와 그의 여주인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분명히 그들에게 주었고 동시에 프런트 데스크의 접수원은 그의 아내가 전화로 그와 통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녀는 편지와 사진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다음 날 이혼 신청을 하겠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회사에서 일했던 한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그 사람이 건물 밖으로 끌려나간 뒤 모두가 돌아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곧 전처가 될 내 등을 등지고 그녀는 30분 동안 바닥에 누워 소리를 내며 흐느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분명히 건물을 떠날 만큼 힘을 냈지만 다음날 셰리는 마침내 어디로 갔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나에게 전화한 그녀의 목소리가 끔찍하게 들렸다. 그녀는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었고 그들이 알고 있었는지 나는 그녀에게 그들이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말했고 그들은 모르고 나에게서 더러운 세부사항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한 다음 물었습니다. 당신 난 어쩔 수 없었어. 난 사실 웃기 시작했어. 셰리. 당신은 나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해줄 수 있어? 셰리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 내가 당신들 둘 다 축하한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니?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잭저는 누구도 사랑한 적이 없지만 당신은 이것을 정말로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신이 당신의 애인에게 내가 그 사람이 어땠을 때보다 그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더 기분 좋게 만들었는지 말한 후에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남자 잭,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테이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에게 그런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애인에게 나에 대해 말한 어떤 남자에 대해 당신이 말할 수 있는 모든 비하적인 말들 앞에서 나는 셰리에게 할 말이 없고 당신이 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당신 사랑해요, 잭. 당신은 내가 항상 당신만을 사랑해왔다고 믿어야 해요. 내가 그렉에게 이 모든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믿어야 해요. 나는 단지 그의 자존심을 높이려고 했을 뿐이에요. 왜냐면 그는 항상 그의 아내가 항상 그를 실망시켰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를 정리하도록 해주세요. 당신은 미안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의 자존심을 쓰다듬고 강화할 수 있도록 나의 한심한 사랑 만들기 시도에서 나를 비하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그 앞에 끌어내렸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가 그를 모욕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예, 잭, 나는 결코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깨닫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놀랍다. 나는 나의 맹목적인 어리석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사랑하지 않는다. 잭, 사랑해, 제발 잭. 마음속으로 나에게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줄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줄 테니 믿어야 해. 내가 실수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끝이 될 수는 없어. 보여주세요. 잭, 제발 날 떠나지 마세요. 미안 셰리,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당신을 떠나지 않았어요. 몇 달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으며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굴욕감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역겹고 셰리, 사악하고 역겹고 나는 당신이 내 인생에서 나가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당신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이들이 그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가족이었을 때 만든 쉘비와 라이언 아이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지만 당신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초래한 모든 고통을 당신이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연인 그렉은 둘 다 이런 일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당신이 왜 그의 아내에게 이 잭에 대해 말했습니까? 그것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완전 미쳤어. 셰리, 내가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한 짓은 불공평해. 도대체 내가 그녀에게 첫째로 그가 내 아내와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 가족을 파괴했다고 말했고 둘째로 그는 이 지구상의 유일한 몸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니?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그녀에게 그가 얼마나 훌륭했고 내가 얼마나 한심한 실패인지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의 아내는 그녀가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가 그녀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인 비실체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잭, 나도 아이가 있어 셰리, 그리고 난 내 두 아이를 보호하고 싶어. 그의 아이들도 안타깝지만 그들이 아버지 없이 미래의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고 당신의 잘못이기도 하다. 셰리, 나는 거절한다. 어떤 비난도 감수하기 위해 나는 잭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 나는 우리 결혼을 위해 싸울 것이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 잭, 당신은 그럴 수 없다. 그런 사건 하나 때문에 꺼버려. 맙소사, 당신은 정신이 이상해요. 당신에게 제출된 이혼 청원서를 읽었습니까? 아니, 도대체 내 말을 듣고 제가 보상할 수 있게 해준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혼할 수 없다면 적어도 셀비와 라이언을 위해서는 이혼하세요. 그들은 엄마와 아빠가 필요해요. 제 그들에게는 항상 엄마와 아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결혼하지도 않을 것이고 같은 집에서 함께 살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공동 양육권에 동의하는 한 당신은 집에 머물면서 우리 세상 물건의 절반을 가질 수 있다는 청원서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잭, 당신은 나를 그렇게 미워할 수 없어요. 오, 그게 틀렸어요. 셰리, 난 싫어하고 지구상의 그 무엇도 내가 나와 싸우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나는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망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셰리, 나는 당신을 그만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제발 잭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세요. 셰리, 제발 잭, 제가 처리하도록 할게요.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셰리, 맙소사, 서류에 서명해주세요. 셰리와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셰리가 서류에 서명했고 이혼은 6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셀비와 함께 살고 있으며 한때 우리가 공유했던 집에는 라이언이 있고
저는 몇 블록 떨어진 콘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학군에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이혼의 고통을 느꼈지만 아이들의 일정의 방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셸비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결혼 생활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 둘 다 아이들에게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셰리가 이별에 대해 부모와 여동생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엔 그녀가 내 잘못이라고 말한 것 같지는 않다.